NFT 씬에서 순위가 최근에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1위가 탈환을 당했어요. 이 1등을 탈환한 주인공은 바로 이제 BAYC. 한국말로 하면 이제 지루한 이제 유인원들의 요트 클럽이죠. 뭔가 눈에서 레이저 쏘는 원숭이도 있고 모자 쓴 원숭이도 있고 다양한 그런 표정과 다양한 옷을 입으면서 이제 원숭이들이 있는데, 이 원숭이들이 이 NFT 쪽 컬렉터블 이제 수집품 쪽의 이제 시장에서 거의 원조 비트코인 격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립토 펑크를 뛰어넘고 지금 평균 판매가가 그들보다 더 높아졌어요. BAYC의 평균 판매 가격이 110 이더리움 정도 합니다. 한 개당. NFT 하나당 110 이더리움이라고요? 이제 하나로는 한 4억 원어치의 가치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BAYC는 이 공급이 딱 10,000개입니다. 10,000개. 아, 10,000개밖에 없어요? 네, 10,000개밖에 없어요. 그 고릴라 그림이 결국 10,000개다? 네, 10,000개. 유인원이에요. 그리고 죄송해요. 근데 딱 봐도 고릴라 솔라나. 원숭이 솔라나. 예, 여기는 이제 유인원. 170개의 특성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조합해서 10,000개를 만든다? 예, 그래서 이제 배경과 옷, 그리고 뭐 귀걸이, 눈, 뭐 가죽, 그러니까 가죽이 털, 모자, 입 이런 요소들이 다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랜덤 함수를 써서 각각의 이 10,000개의 이제 유인원들이 탄생한 거죠. 그럼 이미 10,000개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그 다 나왔죠. 개수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왔죠. 그리고 걔 중에 정말 특이하게 나올 수 있는 이 확률 분포가 있거든요. 그 특성 중에서도 정말 소수의 이 BAYC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비싸요. 뭐 눈에서 레이저를 쏜다든지.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봤을 때 이쁘다 정도면 안 되고, 아무튼 그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것들의 그쵸. 조합이 어떻게 돼서 만들어진 그 희귀한 것들이 가격이 높은 비싸다.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10,000개 중에서도 또 가격 차이가 또 있다라는 게 재밌고요. 딱 그렇게 개수 제한을 준 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희소성. 그래서 누구나 다 갖지 못하는 게 이제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크립토 펑크도 그렇고 BAYC도 그렇고. 스토리지 미들웨어가 있어요. 네. 스토리지 미들웨어는 이제 블록체인 중에서도 영구적으로 좀 탈중앙화된 상태로 이제 어쨌든 저장을 해주는 중간 미들웨어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 탈중앙화된 그런 프로토콜이다 보니 여기는 이제 누구 한 명이라도 노드를 계속 돌리고 있으면 죽을 일은 없죠. 그러니까 저장을 했으니까 거의 영구적으로 NFT 토큰이 사라질 일이 없다. 네네네. 저장을 했기 그런 때문에. 식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10,000개밖에 안 되는데 뭐 용량도 별로 안 클 거고. 근데 이런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4억 원 정도나 쓰는데 업체가 망했는데 내게 없어질 수 있어. 그 리스크를 갖는 거랑 이거는 평생 없어지지 않아. 평생, 그리고 어떠한 소수에 의해 나의 보유의 권한을 뺏기지 않아. 크립토 유저분들에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것을 누군가에게 침해받을 수 있어 없어. 중앙화돼 있어 안 돼 있어. 약간 이거부터 엄청 소중하고, 이 BAYC라는 NFT를 보유한 사람들한테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 뭐가 있는지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애미에서 NFT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BAYC NFT가 있는 사람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VIP 행사를 했었어요. 또 이들은 이제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BAYC 위에서 새롭게 에어드랍 받는 여러 카드들이 계속 존재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또 가격이 또 엄청 높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 좀 다르네. 네, 얘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 얘는 이제 2만 수량 2만 개 수량 한정으로 이제 에어드랍이 됐고 BAYC 홀더들에게 보상 형식으로 주어졌는데, 얘네도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10,000개가 발행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걸 주축으로 또 이것저것 붙여 나가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캐널 클럽이라고 해서 이 유인원한테는 이 다리 4개 달린 이 또 동물이 붙어줘야 된다. 그래야 아주 이제 외롭지 않고 친해질 수 있다. 뭐 그런 컨셉으로 해서 또 강아지를 찍어가지고 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 이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10,000개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얘네는 무언가 이 홀더들에게 그들만이 좀 가질 수 있는 뭔가 계속 보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BAYC는 이제 처음에 이제 발행됐을 때
페어 런치를 했다 해요. 그래서 페어 런치였는지 아닌지도 굉장히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왜? 이제 페어 런치 아닌 거에 예를 들어주면 그러니까 페어런치라는 거는 공평하게 그렇죠. 공평하게 파는 거죠. 아, 그래서 초기에 이제 막 팀이 막 50% 갖고 혹은 30% 갖고 있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퍼블릭에게만 막 훨씬 비싸게 팔리는 거지. 네. 근데 여긴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딱 몇 날 몇 시 딱 런칭하고 그때 되면 1인당 하나당 이제 0.08 이더리움에 팔릴 수 있어 라고 딱 성명을 하고 어나운스 한 다음에 정말 그 시각에 짜라락 팔린 거죠. 그런 페어 런치를 했고 하나당 그 당시에는 무려 0.08 이더에 팔렸다 합니다. 그래도 비싼데?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 10만 원 단위잖아요. 그럼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그 가격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막 102더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럼 그만큼의 1000배 이상 수익을 가치 내고 있지, 상승을 다른 외부의 어떤 그런 것 없이 이뤄낸 거잖아. 정말 그 가치만으로. 맞아요. 그러면 의미가 확실히 있긴. 의미가 있죠. 이 요즘 세상에 이러한 유형의 자산도 있다라는 거는 주목해야 될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깊이 파고들만 해요. 네. BAYC는 이 BAYC 구매자가 IP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쓸 수 있어요. NFT면 뭐. 근데 크립토 펑크만의 이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대요. 그게 전전 차별점이구나. 일단 차이점이죠. 네. 근데 저는 그걸 되게 큰 차별점으로 보이는 게 보이시죠? 머그컵이나 이제 모자나 가방, 이제 각종 굿즈들이 구매자들이 막 만들고 인증샷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BAYC 머그컵 있다. BAYC 뭐 있다. 그러니까 약간 커뮤니티의 확산 속도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왜? 이제 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특정한 이제 집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각종 이제 변형 버전의 굿즈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할 수 있으면서 이들의 이제 어웨어니스를 높이는데 이제 기여를 한 게 저는 굉장히 또 주요했던 차별점인 것 같고요. 네, 가지고 놀만한 거리가 많아졌네요. 많아졌죠. 네. 굉장히 그 이름 높은 플레이어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합니다. 디센트럴랜드나 이제 더 샌드박스 같은 뭐 한다는데요? 이제 메타버스 NFT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인데 네. 이제 그것들이랑 이제 계속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거기서 이제 BAYC 캐릭터들이 움직일 수 있고 BAYC의 그런 굿즈들도 입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센트럴랜드 유저들에게도 BAYC를 갖고 싶게 만드는 건데 디센트럴랜드 사용하는 유저들이면 크립토를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쵸? 크립토 유저인데도 이제 NFT를 보니까 약간 페네트레이션이 훨씬 높은 거죠. 이 BAYC는 이제 셀럽들을 많이 또 포진을 했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섭외를 했는데 스테픈 커리라고 유명한 사람인 것 네, 같아요. 이분이 본인 프로필 사진에 BAYC를 해놓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스테판 커리가 1,500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갖고 있어요. 근데 1,500만 명이 보고 있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프로필 사진을 이제 BAYC를 합니다. 홀더 수가 그럼 어떻게 늘어나냐,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 수가 어떻게 늘어나냐 했는데 명품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어떠한 명품에 대해서는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충분히 알고 뭐 어떤 명품이 좋아 보여 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저는 샤넬 제품 하나도 안 쓰거든요. 그래도 샤넬을 알고. 저는 샤넬을 알고 공유하죠. 샤넬에 대한 그 이미지를 남들한테 공유도 해요. 그쵸. 네. 샤넬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입소문이 어느 정도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맨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어떤 회원권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어떤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인 맞아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에이프 유인원을 기준으로 한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가 된 거고 그게 가지고 놀기 쉽게도 됐고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잠재 가치가 있을 수 있긴 한 거네요. 여기가 또 막 어떠한 브랜드랑도 협업을 최근에 했냐면 아디다스랑도 협업을 하면서 아디다스 브랜드가 뭐 BAYC랑 같이 좀 찍혀 나오는 그러니까 뭐 옷 같은 걸 만들어도 이 브랜드를 사용해가지고 진짜 이쁜 옷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IP에 대한 수익권을 뭐 나눠 가질 수도 그럴 있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네. 거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확실히 NFT고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얘네들도 명품 축에 속하는 어떤 무언가인데 그 익살스러워.
특유의 그런 익살스러운 느낌이 있고 고급지다라기보다는 재밌고 갖고 놀기 좋고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뭔가 디지털 시대의 명품이라는 건 이런 건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차이점은 있네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브랜드와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뭐랄까 컬렉터 다오에서 일하시는 분이 함께 여쭤봤어요. 네. 도대체 NFT 콜렉터 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이 NFT 콜렉터 하냐고 여쭤보니까 두 가지 이유래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재밌다. 이 하는 행위가 재밌거나 두 번째는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거의 다라 하더라고요. 물론 나도 돈만 많으면 재밌겠다 그거. 물론 다양한 또 스펙트럼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네. 확실히 그 재미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네. NFT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BAYC는 그 부분도 전 둘 다 충족하는 것 같아요. 재미로 그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이 BAYC를 투자적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최근 좋은 소식 중 하나는 이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해야겠다 올해 1분기에 이런 계획을 누군가 이제 트위터에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거버넌스 토큰 발행해서 우리도 왁자지껄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힘을 한번 합쳐서 정해보자.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브랜드가 그거 NFT 소유한 사람들끼리 뭔가 단합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10,000명이더라도 이런 거를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런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이 브랜드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커뮤니티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 토큰이 생기면은 진짜로 말 그대로 다오의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쵸. 이제 BAYC도 다오로 움직일 수 있게. 다오로 움직이기 너무 쉬운 그런 형태죠. 근데 결국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브랜드는 진짜로 그 구찌나 샤넬 같은 아까 말씀하시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브랜드가 생명력을 계속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브랜드가 진짜 매력이 계속 느껴지고 계속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브랜드를 계속 매력 있게 하기 위한 진짜 치열한 전략들이 필요한 건데 그 전문가들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탈중앙화된 형태에서 그냥 이렇게 냅둬 버렸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아무리 다오 형태로 발전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실험적인 거지만은 아직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 스테판 커리 같은 사람이 네. 이 세상에는 사실 10,000명이면 적잖아요. 셀레브리티는 10,000명보다 많잖아. 네. 그들에게 4억 원의 가치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사실 재미로죠. 네. 재미로 띵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이면 더 있을 수 있죠. 아직까진 가격의 폭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밀리어네어 혹은 빌리어네어의 사람 숫자의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이걸 페네트레이트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 부자의 마인드로 봐야 된다. 그렇지. 우리 같은 이런 소규모 소시민의 마인드로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명품 브랜드를 보는 듯한 재미는 있다. 그렇죠. 이거 재밌네 하면서.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코인테크 스쿨로서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BAYC는 아직은 투자할 만한 뭔가는 아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00이다 우리가 투자할 수 없잖아. 지금. 분산된 걸 살 수는 있죠. 아, 그쵸. 음. 이렇게 막 어렵게 가네요.